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야. 나이만 먹고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조용히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정작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은 그 자기 비하라는 마음의 독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아껴야 한다는 건 자신을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1장 나는 왜 나를 미워하게 되었을까? 그는 교직에서 35년을 일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도 틀리지 않게 기억하던 교사였다. 그의 교실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정년퇴직 이후 그는 점점 말이 줄었다. 그토록 붐비던 삶은 조용해졌고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편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하루하루가 길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허기를 느끼지 않았고 혼잣말이 많아졌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나가던 이웃이 이제 할 일 없으시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그는 무표정하게 웃고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독처럼 맴돌았다. 그래,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얼굴에 주름, 희미해진 눈빛, 굳은 어깨,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남아있는 게 없어. 그는 책장 한쪽에 꽂힌 오래된 책을 꺼냈다. 교직 시절 방과 후 조용히 읽던 불교 경전이었다.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를 무심코 펼치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이도 사랑하라.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을 향해 따뜻한 눈길을 건넸다. 제2장 가장 무서운 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나는 원래 못났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젊었을 때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더하지. 그 말들은 칼이 되어 그의 의지를 잘라냈고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누가 칭찬을 해도 믿지 못했다. 심지어 괜찮다는 말도 괜찮다고 해야지 라는 위로로 들릴 뿐이었다. 그날도 습관처럼 자책하던 그가 우연히 방송에서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스님은 말했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는 건 결국 자신입니다. 그는 멍하니 그 말을 반복했다. 어둠을 걷어내는 건 자기 자신. 마치 그 말이 자신을 위한 문장처럼 느껴졌다. 제3장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기. 어느 날 손녀가 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어? 그는 웃으며 내가? 하고 되물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흔들렸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의 굳어진 마음에 작은 금을 냈다. 그날 밤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가? 그는 예전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수학을 못해 울던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던 아이. 그때 그는 늘 그들 곁에 있었다. 그가 건넨 말,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건 아이들에게 큰 울타리였다. 책장 속 편지꾸러미를 꺼내 펼쳤다. 제자들이 남긴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누군가의 삶에 분명 의미 있는 사람이었구나.
제4장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자비.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불쌍함은 주저하게 만들지만 자비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우연히 들른 동네 작은 절에서 그는 오래된 현판을 보게 되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힘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잘 살아내자.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을 믿고 안아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고 그 작은 일에서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묻는다. 할아버지, 내일도 또 와요? 그는 대답한다. 그럼 할아버지 약속할게. 제5장 다시 나를 믿는다. 삶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전할 수 있는 게 많다. 도서관 한쪽 벽에 걸린 시 한 편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일으켜야 한다. 남은 그저 길을 비출 뿐이다. 그 문장 앞에서 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괜찮았어.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선도 부드럽게 만들었다. 자기 비하는 가장 익숙한 고통이지만 가장 무의식적인 폭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시선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부디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사람이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세상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시선은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과 따뜻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기 비하 대신 자기 존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지금까지 비담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 자신으로 인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